자, 근해 운동 얘기했죠. 근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는 볼 포지션이에요. 볼 포지션. 어디다 놔야 될까요? 최저점. 아니죠. 최저점보다 왼쪽에 놔야죠. 그러니까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럴 거 아닙니까? 자, 공이 여기 있는데, 아니, 진자 운동부터 해보죠. 이게 퍼터 페이스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퍼터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터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런 궤도 운동을 하고, 진자 운동, 그러니까 근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이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다운블로우에서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퍼블로우에서. 자,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최저점보다는 약간 왼쪽. 약간 왼쪽. 그래서 데이비 펠츠나 아니면 크램스키 같은, 이제 퍼팅에 있어서 퍼팅 뭐 도구도 만들고 유럽에서 최고의 퍼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크램스키 그 퍼터를 얘기하고, 퍼터 교습에 있어서는 뭐 대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저점 5mm 옆에 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저점보다 5mm 정도 옆에, 약 1cm 이내에서 왼쪽에 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핵심이다. 자, 왜 그러냐? 그럼 그 얘기를 이제 궤도에게서 조금 그 얘기로 가려면, 퍼팅의 원리, 구동 원리가 아니라 퍼팅의 원리가 때리기도 아니고 밀기도 아니고 굴리기라는 거예요. 굴리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 지금 무슨 운동 할래? 라고 했을 때 나는 공을 굴릴 거야. 이게 남자들은 쉽게 이해할 거예요. 5cc 내로로 가는 거예요. 5cc 내로로. 그러니까 전진 회전으로 공이 굴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진 회전이어야 좋은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려서 가면요, 그린의 상태나 영향에 따라서 공이 끝이 픽픽 돌아요. 힘으로 가면. 근데 전진 회전으로 가면, 왜 자전거가 이렇게 달려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이건 놔도 지 힘으로 가기 때문에 핸들 놔도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가 굴러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요번에 공부했잖아요.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아주 획기적으로 알게 하는 도구가 이거더라고. 제가 그렇게 그거를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데, 예를 해보면 말이죠. 봐. 이렇게 때려서도 갈 수 있죠. 이건 때리기예요. 때리기의 특징은 뭐냐면 멈춤이죠. 때리기는 이거잖아요. 이게 때리기잖아요. 그죠? 근데 때려서도 가요. 근데 때려서 자꾸 해보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보통 골프공의 5배 정도 무게가 돼요. 근데 사람들 이걸 가지고 저기다 넣어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만져보고 이걸 넣어보라 그러면, 이걸 해보라 그러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사람이 참 그러니까 운동적으로 발달해 있는 거야. 요거에 한 5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1m를 넣으라 그러는데도 백스윙을 5배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하라 그러면 처음에 하라 그러면 이거 되게 무거운데 안 갈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졸라 안 들어가, 이게 해보면. 그래서 요령이 자꾸 생기는데, 하다 보면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완전히 구름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보세요. 백스윙을 거의 안 하고요. 에이씨. 다행이다. 녹화해요. 녹화야? 자, 그 상태에서 보세요. 네. 이거 때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기분으로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기분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슬쩍만 건드려줘도 얘가 지무게가 있어가지고 앞구름만 만들어내면 지가 떼굴떼굴 지 힘으로 굴려가. 관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해보면 정말 구름만 만들어내면, 그죠? 힘이 아니라 구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얘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자, 굴리면 구름이 아까 그 스펀지공 있죠? 저거 다시 줘보세요. 스펀지공 줘보세요. 저거. 이거 나중에 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제가 선물할 테니까. 요런 구름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잘 구르는 게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런 구름이 발생하면 좌우로 흐르는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같은 경사에서
때려서 간 공하고 굴르는 자기 힘을 가지고 굴러간 게, 자, 같은 경사에서 그냥 때려서 갔을 때 이렇게 돌 것이 구르면 덜 돌아요.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린처럼 홀컵 주변으로 도너츠 효과가 많이 생겨 있는, 도너츠 효과 알죠? 도너츠 효과. 그 홀컵에서 자꾸 꺼내고 자꾸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다 밟혀 있을 거 아니야, 이 둘레가. 그래서 단면을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홀컵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파져 있다는 거예요. 홀컵 주변에 1m 전후에서 이게 이렇게 원이 이렇게 여기가 낮은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너츠 효과라 그래요. 그렇죠. 70kg짜리가 계속 밟아댔다고 생각해봐요. 거기를 자근자근 밟았다고. 하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을 때 100팀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올려놨잖아. 우리 카페에 올려놨잖아. 거기 보면 약 30팀 내지 40팀 간격으로 홀컵을 바꿔줘요. 그린키퍼가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30팀 내지 40팀이면 한 4명 기준으로 보면 100명 정도가 밟으면 거기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잔디도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홀컵 위치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그런 경험을 제가 했는데, 하도 급하게 이제 그린키퍼가 이걸 바꾸다 보니까 이걸 빼내잖아요. 그거 빼내고 이제 다른 홀컵을 뚫어가지고 박아 넣잖아요. 들 박아 놓으면 우리나라 골프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면이.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잡아 빼다가, 넣었다 빼다가. 그러니까 멀쩡히 이렇게 잘 굴러가던 홀컵을 들어갔나 싶은데 옆으로 새는 경우가 있다고. 많아요, 그런 경우. 완전 짜증나죠. 내리막 퍼팅에서 이제 잘 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옆으로 돌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퍼팅을 할 때 이렇게 가서 봐요. 이렇게 보고서 그거 올라와 있으면 밟아. 옆을 밟아.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때려서 가느냐 굴려서 가느냐는 굉장히 성공률의 차이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퍼팅은 굴리는 게 좋다. 전진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다. 남자들은 오시 시내를 준다는 기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가 돌아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할게요. 자, 그래서 구르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구름. 그러려면 볼 위치가 어디가 좋겠냐는 거죠. 여기가 낫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크램스키가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잘 굴리는 퍼터를 하기 위해서는 센터 포지션보다 왼쪽이 낫다는 거죠. 왼쪽이. 근데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가면 공과 채가 이렇게 만나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너무 왼쪽에 놓으면. 예. 대가리 진짜 진짜 오시 시내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 에너지의 전달이 너무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퍼터가 약간 클럽 페이스도 로프트 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딱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뒤로 누워 있거든요. 그 이제 로프트 각이 회사에 따라서 다른데 2도에서 4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약간 왼쪽에 있어서 걷어 올리듯이 슬쩍 이렇게 가야지 전진 회전이 잘 생긴다. 아셨죠? 자, 굴리기다라고 생각해 보면 볼 포지션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나온다는 거죠. 자,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볼 포지션을 어디다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원호의 크기를 선택하는 문제다. 내 스스로.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시선에서 눈을 중심으로 해서 공을 어디다 놓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쨌든 센터보다 왼쪽이어야 굴리기 퍼팅이 잘 될 것이다. 그죠? 어디다 놔야 되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퍼팅은 무조건 굴리는 거다. 어떤 회전? 예, 전진 회전. 전진 회전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요 도구는 전진 회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연습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스트로크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더라. 제가 최근에 퍼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스트로크가.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스트로크가 처음에는 사실 여기 미숙 씨도 계시지만 저도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못 넣겠더라고요. 예. 그걸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낭만자객님이 술 먹고서는 네. 저게 왜 안 되지?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아까 했잖아.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네. 이거 처음에 굉장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잘 넣는다는 건 스트로크가 굉장히 좋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해요. 해볼래? 툭 치면 들어가는 거. 그래, 해보자. 툭 치면 박수. 자, 박수. 아, 저 모르시겠지만 연습 한번 해도 돼요? 경기남. 아이, 그런 게 있어요. 수장이세요. 네. 연습 안 하고 그냥 해요? 아유, 연습하셔야죠 당연히. 아, 그래요? 올라오면 안 된다. 제 스타일대로 해볼게요. 아유. 저는 약간 때리는 스타일이라. 네.
오, 이게 뭐 때리는 거야 그게? 아니, 약간 때렸어요. 해봐.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불렸던 거야. 아까 연수했지? 아까 겁나 연습했어요. 술 잘 먹었습니다. 불리네.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짱이다. 평소대로. 네, 죄송합니다. 저게 때리는 수준이 때리는 거 같지 않아 보여요? 전혀 불리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때 굴리기? 때리듯 굴리기? 지금 낭만이 하는 걸 보면 퍼터가 너무 위로 다녀요. 예, 너무 위로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 얘기, 근해 운동이다. 근해 운동이다 이해됐죠? 그리고 근해 운동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운동은 결과적인 운동은 구름이다. 구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근해 운동이고 구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앞회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전진회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근해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가 이걸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짧은 퍼팅이야 사실 그런 감이 없지만 이게 한 3m 정도만 돼도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진자 운동이 너무 커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좀 뭔가 좀 가속을 시켜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름도 잘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아니라 그냥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면은 뭔가가 밀어줘서 발생하는 운동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풀스윙 이하, 숏게임 이하, 뭐 다 어프로치, 뭐 다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10년을 가르쳐 왔고, 퍼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세요. 이런 건 뭐 진자 운동이 아닌 거죠, 보면. 그냥 리듬도 없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할 때도 진자 운동 굴러준다. 진자 운동 굴러준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무엇으로 구를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으로 구를 것인가? 무엇으로 굴러줄 것인가? 아까 제가 저쪽에 담배 피는 동안에 낭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고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있다. 자기는 지금 퍼터 괜찮은데 아마 그냥 필드 나가서 한 90개 치는 데는 괜찮은 퍼터야. 그 이상 잘 치려고 그러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선생님 아까 진자 운동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게 맞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자기가 퍼팅하라면 옆에서 좀 고수라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낮게 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낮게 빼. 그러니까 너무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 구동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어깨로 굴러볼까요? 어깨로 제가 굴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걸 움직여서 그걸 구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자, 진다 운동인데 점점 크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흔들흔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좀 이걸 일 때도 굴러주고 갈 때도 굴러주고 한다고 생각해보면 제 어깨 움직임을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백스윙도 커지고 팔로우도 들려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백스윙도 들려 올라. 저는 낭만이 하는 퍼터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백스윙이 높아진다면 분명히 어깨로 구동하고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손으로 구동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손으로 그냥 이렇게 구동할 수 있죠. 예, 이 근육, 뭐 손이라기보다는 팔 근육 같은 걸로 구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안 움직이는 게 좋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퍼터 페이스 각도도 굉장히 변화가 많아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변화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속도의 차이도 가져올 염려가 굉장히 변수가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 앵글도 변화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변화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가능한 한 안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거에 이견은 없으시죠. 네, 그 얘기는 생략하자고요. 그냥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자,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근육 그죠? 자, 무엇으로 굴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굴러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걸상 좀 줘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역시도 허리의 꼬임과 풀림이라고 생각해요. 허리의 꼬임과 풀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의 제 설명을 듣고서 퍼팅 잘하는 프로들의 스트로크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걸 유심히 보라고요. 간단해요.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해요. 이렇게 스탠드바 걸상 같은데 걸터 앉아서 퍼팅을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보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어깨를 안 움직이더라도 이 옆구리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서 퍼팅 스트로크를 가속시켜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슬로우 핸드 나와보세요. 해보세요. 나보다 다리가 짧으면 느끼기가 힘들 건데. 좀 긴 것 같습니다. 흔들어봐. 자, 그냥 흔들어봐. 이걸 움직인다는 느낌을 가져봐. 느껴져? 네. 어. 이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걸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 얘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간다고 생각하면 이걸 움직일 때보다 백스윙이 낮게 가겠죠. 얘는 이쪽 근육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얘는 이렇게 움직이죠. 얘를 중심으로. 그러면 백스윙이 자연히 낮게 가겠죠. 팔로우도 낮게 가겠죠. 예, 높낮이가. 근데 어깨를 가지고 구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어때요? 느껴져요? 네. 여기가. 네. 그래서 아주 미세하지만, 자, 백스윙 할 때 얘가 슬쩍 밀고 가서 리듬, 자, 진자 운동을 합니다. 얘로 슬쩍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얘로 슬쩍 가속을 시켜준다. 얘로 가속을 시켜준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느낌 뭔지 궁금하다. 나와보세요, 한번. 지훈 아빠 나와봐. 나와봐. 닉네임 최근에 지었어? 네. 불러도 잘 몰라, 왜? 자, 엉덩이를 대고서. 자, 좀 숙이고. 네. 퍼터 들고 약간 들고서 움직여봐요, 그냥. 자, 그냥 진자 운동을 우선 만들어. 불러준다는 느낌 없이 그냥 만들고, 그 상태에서 자, 백스윙이 됐을 때 얘가 슬쩍 불러준다고 생각해봐. 슬쩍 불러준다. 슬쩍 불러준다. 어때요? 여기가 역할을 한다는 게 느껴져요? 예. 네. 자, 그래서 연습 방법은 근데 됐어요. 들어가세요. 자, 봐. 이렇게 되는데, 높구나. 좀 높네. 우리가 이런 근육을 써본 적이 별로 없어.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할 때, 춤출 때 이런 운동을 하나? 이상해? 이게 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깨로 해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노력을 들어서 더 효과적인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창출해 낼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한다고 못할 일 아니잖아요, 퍼터가. 아니,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건 잘못된 퍼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손목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때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때려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밀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굴려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손으로 구동해도 되는 거고, 뭐 어깨로 구동해도 되는 거고, 뭘로 해도 되는 거지. 잘하기만 하면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큰 성과,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거냐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 잡념이 많아진다, 또 뭐 똑바로 안 간다, 두렵다, 지나가게 못 친다, 궤도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스트로크를 했을 때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퍼터의 구조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왜 그 박경호 프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1m 퍼팅의 강점을 갖는 것은 이게 자신감에 파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자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m 퍼팅에 대한 자신감. 자, 1m가 자신 있으면요. 홀컵이 여기 있어요. 내공이 한 2m 있어요. 1m 지나가도 요거 내가 넣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 퍼팅이 자신이 생기겠죠. 그럼 이 퍼팅이 들어갈 확률이 지나가도 괜찮다. 한 1m 지나가도 내가 다시 리턴해가지고 넣는 거는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자신이 생기겠죠. 자, 한 2m 퍼팅이 자신이 생긴다는 얘기는 쇼게임의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린 근처에 대충 내가 올릴 수 있어. 그러면 뭐 가까이 붙든지 어떠지 간에 어쨌든 나는 근처 한 2m 정도는 붙일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난 넣을 수 있어. 지나가도 넣을 수 있어. 다 자신감의 파문이 결국은 점점점점 드라이버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컨샷 뭐 드라이버 대충 가도 돼. 세컨샷 그린 근처만 가도 돼. 숏게임으로 대충 붙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 굳이 핀 2m에 붙일 수 없어. 그린에만 올라가면 난 2m 안쪽에만 집어넣으면 나 그거 넣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지나가도 괜찮아.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숏게임 1m 퍼팅에 자신감이 갖는 파문이 드라이버까지 번져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m 퍼팅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적은 노력으로 갖기 위해서는 어깨나 팔, 손목의 움직임이나 이런 잔근육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단 약점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해보세요. 자, 지금 앉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약간 상체를 앞으로 내고 그 상태에서 퍼팅 한다고 생각하고 흔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런 걸 해. 일을 하지 말고. 좀 숙이고 해봐. 숙이고 해봐. 좀 숙이고 해봐. 그럼 다리 좀 벌리고. 벌린 상태에서 숙이고 해봐. 그래서 하체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체를 움직이면 꼬임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걸터 앉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걸상 같은데 저런 데보다 이렇게 딱 안정적인데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어. 자, 안 쓴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뭐다? 써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최신의 경향은 퍼팅 스탠스를 좀 넓게 쓰는 경향이에요. 왜냐하면 하체가 그래야 고정이 잘 돼요. 이렇게 쓴 거에 비해서 이런 골반이 돌아갈 위험성이 좀 있죠. 이걸 한다 그러더라도 흔들릴 위험성이 있죠. 스탠스를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굽히기보다는 약간 핀 상태에서 약간 굽힌 상태로 해보면 하체가 단단히 고정되는 게 느껴져요. 그럼 걸상에 앉아있는 느낌이 좀 들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아, 이게 좀 어깨가 움직인다. 그러면 궤도를 이 각도, 아까 지금 낭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도를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어불성설인 거지. 낮게 빼느라고 뭐 이걸 이렇게 뺀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잔근육을 써서 또 이상하게 만들어낸 거고 그걸 원상태로 돌려서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무엇으로 구동할 것인가의 문제로 난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어깨가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퍼팅 할 때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어깨를 가지고 퍼팅하는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죠. 자기가 그걸 이렇게 누구 보고 찍어달라 그래서 머리가 자꾸 퍼팅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체 쪽이 구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팅할 때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요. 예, 그거는 이쪽이 구동하고 있구나. 근데 보세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구동한다 그러면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옆구리만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럴 일이 없다. 자, 구동은 어디로 한다? 그랬더니 미지가 그래놨더라고요. 옆구리?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 없나요? 무슨 근육을 사용한다든지. 근데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여러 개더라고요. 여기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육이 연동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니까 알겠죠. 기대고 해보니까 어떤 근육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거는 그 좀 어색함을 넘어서면 어색함을 넘어서면 근해 운동 플러스 뭔가가 굴러준다. 그 굴러주는 것이 허리의 꼬임과 풀림이다. 요걸 이해하면 제가 보기엔 1m 퍼팅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질문 하나요. 네, 네. 그 퍼터가 기본적으로 한 3도에서 5도 정도 이렇게 로프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로프트가 있는 상태에서 OC 형태로 굴려주는 것보다 네. 사실 로프트가 이렇게 디로프트된 상태에서 네. 굴려주는 게 네. 오히려 그룹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상식적으로 정확할 것 같은데 왜 퍼터들은 다 로프트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 방향으로 힘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지는 게. 때리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때리면 떠버리죠. 네, 튀어서 떠버리죠. 그래서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굴리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만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어쨌든 만나는 순간 보면 걔 각도와 중심, 걔 무게중심과 얘 중심이 만나는 각도로 힘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그 모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 거 보면 네. 기존
페이스면보다 앞에 구름이 빨리 이렇게 줘서 무슨 그 페이스 뭐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줘가지고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스타트 구름 스타트를 빨리 한다 이런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뒤로부터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고요. 저도 그건 좀 물리적으로 공부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거는 잘 못 봤고 제가 어쨌든 지금 많은 회사가 2도에서 4도 정도 어쨌든 로프트를 이렇게 주고 무게 중심을 가능한 한 센터로 맞추고 그래서 요 중심점과 요 중심점이 만났을 때 약간의 상향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구름이 좋다는 게 지금 수백 년 동안 실험되어 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예스 퍼터가 하나 이제 특허를 내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뭐냐면 퍼터 표면에다 톱니바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좋게 만들기 위한 그 구름이 훨씬 좋아졌다 이래 가지고 예스 퍼터가 대박이 났죠. 예.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도 심플하고 이제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을 내면서 확 많이 팔았죠. 근데 퍼터만 만들었으면 꽤 돈을 벌었을 텐데 다른 채도 만들다 망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